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은지 시사인 기자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뉴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 곧 비대위원장. 네. 예,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김건희 특검법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많네요. 군에서는 이럴 때 이제 괄호하고 진짜를 써가지고 이제 진급 예정자로 아. 하는데 네. 국민의힘의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사실상 비대위원장 한동훈 전 장관 26일에 이제 전국위원회 승인을 받게 되면 취임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게 뭐 저희가 계속 강조했다시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이제 변화가 없고요.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는 야당의 단독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전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JTBC의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을 해가지고 175석에서 180석 사이에서 찬성표가 무조건 나온다. 이런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검법은 애초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리가 없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도 출연을 했는데 범죄 행위 수사를 선거와 연계해서 미루고자 하면 굉장히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다. 민주당이 국회의원들과 후보자 관련 수사에 대해서 대선이나 총선 뒤로 연기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혹은 그거를 검찰이 받아들여 줬느냐라고 반문을 했는데 총선 이후로 특검법을 미루자는 지금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타협은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리고 윤재욱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전 장관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특검법 내에 일명 독소 조항을 이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브리핑 문제에 대해서 과거 최순실 특검 같을 때는 특검에서 특검법 내에 같은 조항이 있었다. 그때도 이 매일 브리핑을 하도록 돼 있었다라고 야당에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답변했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 장관이 있을 때 피의 사실 공표 기준이 훨씬 강화가 됐다. 그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이후부터는 사건과 관련된 브리핑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래 지금 검찰청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티타임 기자들하고 직접 수사 검사나 관련 차장 검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티타임을 가지면서 브리핑을 하는 게 부활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뉴스 신세계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한번 전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보다도 한동훈 전 장관 본인이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국회에서 범죄 혐의를 넘어서서 증거 수집 상황에 대해서 이를테면 바스락거리는 돈봉투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직접 발언을 하면서 피의사실 공포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장관에게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과 윤재욱 원내대표의 피의사실 공포와 관련된 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최순실 지금은 이제 최소원 씨라고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최순실 특검법이라고 불렸던 법을 통해서 맹활약을 했던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잖아요. 네.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그땐 맞았고 지금은 틀렸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럼 본인이 어떻게 복귀하고 있고 회고하고 있는지는 적어도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이제 악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앞뒤가 좀 맞지도 않고 설득력이 낮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 장관이 있을 때 피의사실 공표 기준이 훨씬 강화된 거 맞아요. 이게 공보에 관한 규정 해가지고. 근데 그거 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들어오면서 싹 다 완화시켰습니다.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티타임에 수사검사가 티타임을 할 수도 있게 했어요. 티타임이라는 게 공개된 브리핑 장소가 아니라 밀실에서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를 티타임이라고 뭐 이렇게 듣기 좋게 얘기하지만 사실 진짜 티를 마시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따로 밀실에서 만나서 따로 정보 주는 통로로 주로 사용되는 거라서 이 티타임 하면 안 된다 그랬고요. 수사 검사가 기자를 직접 만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원래 그래서 대변인 통해서 공식적인 브리핑 룸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해놨었거든요. 왜냐하면 공보 검사가 따로 있기도 하죠. 공보 검사가 왜냐하면 수사 검사는
꼬린 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라든지 증거 이런 것들을 티타임에서 기자들에게 많이 주어왔어요.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에서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브리핑에 대해서 그렇게 제도 변화 시켜놨잖아요. 그럼 자기들 잘못했다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되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것과 피의사실 공표는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구분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 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나온 법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대위원장 뭐 아까 진 예정자. 예, 비대위원장 후보자도 아니고 아무튼 예,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런 식으로 기조를 잡았다라고 하죠. 그런 다음부터 쭉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네. 결국은 이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냐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협상을 그럼 하셨어야죠. 지금까지 협상을 안 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와서 이제 본회의 올라가는 게 내일 모레인데. 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야 정치인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괄호 열고 진 괄호 닫고 네. 예,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 앞에 놓여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수직적 관계를 이제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어제 채널A에서 좀 의미심장한 단독 보도를 하나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근에 이제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취재를 했고요. 뭐라고 했느냐면 검사 시절부터 한동훈의 상사로서 지시해 본 적이 없고 늘 의견을 구해왔다. 있는 그대로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여권 일각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 장관이 할 말을 하는 어떤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가 담겨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 이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여튼 지금 이제 새로 출범하게 될 비대위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그 비판이 좀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한나땡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땡큐다라는 식의 이제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좀 경고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나땡을 말하는 분들의 1차원적인 사고를 보니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술을 좋아한다는 윤 대통령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연히 한동훈 위원장의 실책만 기다리고 방심하다가는 필패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건의사항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비대위부터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비대위원 전원을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우자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이제 70년대생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보이는데 586 정당인 민주당을 국민의힘의 7, 8, 9세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이 심판하자라는 주장을 내놨고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성 이전 문제, 공천 혁신 같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국군 영웅들의 흉상을 육사에 추가 설치하는 식으로 홍범도 흉상 문제를 벗어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조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은 지명 반대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논의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눈치 없이 안 내는 건데 살짝 후회가 된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네요. 농담조야 얘기긴 네,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사실 다수의 중진 의원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올 거니까 눈에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심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공개적으로 이제 이용호 의원이 한 거죠. 내가 그랬으면 말 안 했을 거다라는 건데. 네. 예. 아니면 결과적으로 지금 하태경 의원이 그 주장하는 것은 소위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구도를 세대 교체론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적 사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박성민 민 컨설턴트 그 대표는 절대 안 바뀐다, 그 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구도가 세대 교체론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대체할 만한 프레임 내지는 구도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세대 교체론을 어쨌든 간에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하태경 의원은. 근데 우선, 이제 예.
그 하태경 의원대로 네. 이제 세대 교체가 되려면 현재의 집권 세력이나 어떤 중심 세력이 소위 말하는 이제 586 세대여야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이전에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상징하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이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네.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중간 평가의 결과를 총선에 반영할 것인지가 이제 내년 총선의 화두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의 프레임 전환이 의도한다고 해서 먹힐 것이냐, 뭐 유권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줄 것이냐, 거기에는 조금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들고 나올 수 있는 네. 카드가 몇 개 없잖아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세대 교체론도 들고 나오고 그리고는 지금 계속 이제 여권 일각에서 말을 하는 게 이제 피의자 대 검사 구도다.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는 게 꼭 나쁘지 않다라는 식의 지금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 핵심은 정권 심판론을 어떤 식으로도 좀 감춰보겠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서는 것을 감춰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채널A 보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의아한 게 마치 이 상황이 지금까지 모든 국민의힘 당대표나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한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민심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인가라고 네. 하는 것이죠. 사실 컴퓨터만 열어보고 핸드폰만 열어봐도 이 뉴스들 민심이 좋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고 대통령도 알지만 바뀌지 않았다라는 지점을 지적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당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글쎄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모르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부산 엑스포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이 이기거나 지더라도 5% 이내로 진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 계산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아마 지금 뭐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네. 예, 하지만 정말 이게 모르고 싶어서 몰랐던 것인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게 외신 기사만 조금 봤어도 알 수 있었던 판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자, 듭니다. 당내에서는 지금 뭐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말고 이제 공천혁신 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등 보수 세력의 분열 이 문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날짜상으로만 보면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보다도 빠릅니다. 오늘 27일에 이제 탈당과 관련된 어떤 중대 결단을 하겠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미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하고 탈당을 하는 쪽에 무게가 현재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국위원회에서 26일에 승인을 하면 당일에 취임을 하거나 그 다음 날에 취임을 하거나 하여튼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를 가장 먼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27일 임명 이후에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뭐 만남을 통해서 생산적인 어떤 결론, 그러니까 화합이라든지 통합이 가능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이준석계로 꼽히는 대표적인 4명의 인물, 천아용인으로 불리는 천하람 당협위원장, 허은하 의원, 김용태 전 비대위원, 그리고 이기인 경기도의원까지 이렇게 꼽히는데 이 4명 중에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국민의힘에 남겠다,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이제 선언을 했고요. 천하람 위원장과 이제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고심은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한동훈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나면 뭐 아무래도 신당 쪽으로 좀 기울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고요. 이기인 의원 같은 경우는 따라 나설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네요. 대장동 의혹 최초 보도 기자가 오늘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나는 제보를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부터 대장동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가 이제 뭐냐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지난 대선 때 불거지고 나서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수사를 무마해줬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고 거기에 민주당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내용을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참고인으로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가 오늘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분이 2021년 8월 31일에 처음으로 대장동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인데요. 관련된 보도 경위를 기자들이 오늘 질문을 하니까 제보받은 건 이낙연 당시 민주당 후보 측근이 맞다. 최측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윤영찬 의원이나 서른 의원의 얘기도 나오는데 그분들하고는 제보가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 사안을 둘러싸고 또 한 번 논란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오늘도 시기에. 있었죠. 예, 네. 오늘도 있었고 대선 때 작년 3월에 끝난 대선 압색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 내년 선거 전술이 이런 건가 하는 아까 생각을 예,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예. 이제 그 여권 일각에서 생각하는 검사 대 피의자 구도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네. 단순히 이제 이재명 대표 쪽만이 아니라 지금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도 이제 구속이 되다 보니까 더욱 탄력받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네. 쭉쭉 이제 관련된 이름이 오른 의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기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와 관련된 선거 운동을 사실상 검찰 쪽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 대 피의자 구도, 그다음에 외교적 성과를 계속해서 앞세우고 외교적인 어떤 이벤트를 내년 초에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들려오고 있죠. 자, 김부겸 전 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에 이재명 대표하고 오찬 회동을 했고요. 그 다음 날 21일에 경남 평산마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보가 어떤 의미냐, 야권 내에서도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워낙에 지금 통합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부겸 전 총리가 모종의 역할을 하는 움직임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통합을 위한 당내 통합을 위해서 뭐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그보다 큰 역할을 맡는다든지 이런 걸 앞두고 여러 조율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전망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얼마 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특별당비를 냈다.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로 해석이 되던데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은지 기자.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이낙연 전 대표가 정말 신당을 차리냐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초미에 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상황 자체가 계속 이낙연 전 대표는 메시지를 몇 가지 확인하고 이 정도는 안 된다, 이 정도는 안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정말 탈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사퇴 카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김부겸 전 총리의 행보는 더욱더 그러니까 그럼 김부겸 전 총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네. 하는 것은 더 관심 쏠릴 수밖에 없죠.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내년 초에 여러 가지 다른 당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그리고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무르익지 않았다. 근데 이제 워낙 앞으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뭐 특히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당 전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이제 같이 연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민 작가,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